지난달 20일 경남 남해군의 한 병원 응급실에 10대 여학생이 엄마 차에 실려서 왔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매우 심각했다. 네, 맞습니다. 한 오후 4시 반쯤 40대 엄마가 10대 딸을 차에 태워서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이 엄마는 일하다가 차에 와보니까 딸이 의식이 없어서 병원으로 이렇게 데리고 왔다라고 했대요. 그런데 의료진이 확인을 해보니까 막 온몸에 멍이 있고 상태가 영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 멍이 둔기에 맞은 자국처럼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범죄 연관성을 의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모녀가 원래 경남 진주에 사는 걸로 알려졌어요. 이 사건이 있기 전날 오후에 엄마가 하는 일 때문에 남해군으로 함께 이동한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엄마가 남해 소방서가 주최하는 소방훈련 행사를 돕기 위해서 남해군에 왔던 거라고 합니다. 자,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엄마란 사람 진주 지역에서 그 가수 그리고 뭐 아나운서로 활동하면서 꽤나 진주 지역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당시 상황, 이 병원 관계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때 한 퇴근 시간에 자녀분을 태워와가지고 우리가 응급실 옮겼을 때 사망을 해 있더라고요. 몸이 처져 있고 우리도 보니까 몸에 멍자국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경찰관이 이상해서 저녁에 남해 경찰서에서 부검을 하고 맞아서 그렇게 사망한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병원에 왔을 때 이미 사망해 있었다. 그렇습니다. 10대 딸이 어제 그 모친의 어머니의 차에 실려가지고 왔는데 그때부터 이미 호흡도 없고 맥박도 없었던 거예요.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멍과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병원이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현재 부검을 이루한 상태인데 경찰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외부 충격이나 급격한 신체 손상으로 이 쇼크로 인해 사망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당연히 이 엄마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의 반응은요. 딸이 이 정도로 아픈 줄은 몰랐다. 나는 때리지 않았다. 일하고 와보니까 딸이 의식이 없어가지고 병원으로 바로 데리고 온 거다 라면서 자신의 어떤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또한 진술을 제대로 내놓지 않으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병원 관계자는 말이죠. 이 엄마가 병원에 왔을 때 이런 말을 하면서 좀 이상해 보였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우리 딸 살아있어요. 자, 병원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정신적으로 좀 불안해서 그런가 살아있는데 왜 죽었냐고 계속 우리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항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 경찰관이 왔고 사망한 지 몇 시간이 지났다. 몸이 경직돼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또 영안실에 갔다가 혼절해가지고 또 다시 응급실에 와서 수액 맞고 다시 또 영안실로 가고 그렇게 계속 했습니다. 교수님 뭘까요? 네, 지금 지금 사망했다는 얘기를 듣고도 인정하지 않고 난동을 부리고 항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심리적인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딸을 학대하고 때리긴 했지만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던 거죠. 본인의 이제 감정적인 화풀이를 해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격 상태이고 죄책감 상태이고 이제 불안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본인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과잉 행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두 가지 다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경찰은 이 엄마를 긴급 체포한 데 의해서 구속했습니다. 자, 일단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 변호사님, 진주 홍보대사로 임명됐던 사람이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행사를 다니는 가수 또 아나운서 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알려지고 바로 해촉이 됐다. 사실 홍보대사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촉이 됐습니다. 진짜로 그때 그 전만 해도 이 진주 지역에서 홍보대사, 아나운서, 여러 가지 음향 이런 것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상황을 다시 좀 들여다보면 그 센터 관계자, 소방 관계자 말입니다. 음향 기계 때문에 밤에도 본인이 행사장에 상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향 장비 같은 거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다른 사람, 그러니까 딸을 전혀 못 봤다고 해요. 그냥 같이 왔는데 상주할 거라고 했는데 딸은 못 봤다. 이 부분이 좀 놀랍고요. 또 다른 이제 센터 관계자 말에 따르면 되게 친절하고 인물도 좋고요. 누구나 호감을 느낄 만한 그런 정도 사람인데 이번 일로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하면서
또 다른 동료들도 이렇게 합니다. 딸이 있었다는 것도 잘 몰랐고 성격도 시원하고 이것저것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기억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분명 저 행사장에 딸과 함께 뭐 이 밴을 타고 도착했는데 정작 저렇게 행사장 주변을 다닐 때는 엄마 혼자만 있었다. 자, 손 변호사님. 네. 일단 이 엄마는 구속됐고요. 이 유기치사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이게 좀 뭔가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네,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때 적용한 건 유기치사입니다. 즉 제대로 돌보지 않고 좀 방치해서 사망의 결과를 낳게 했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기소되고 만약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때렸다, 뭐 폭행치사라든지 상해치사, 학대치사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죄 인정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왜 사망했는지, 어떤 이유로 사망했는지를 따져보아야 적용할 죄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모녀의 관계입니다. 즉 당시 이 행사장에 같이 갔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또 지금 학기 중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학교도 안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관계라든지 어떤 사정들이 있었는지 여부까지도 좀 궁금한 상황이고요. 또 공범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현재 제3의 인물. 그렇습니다. 모치는 직접 나는 안 때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혹시 다른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까지 찾아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 수사가 마무리돼서 기소될 때까지 수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